나는 너랑 노는 게 제일 좋아. 백만부 독보적 베스트셀러 작가 하태환의 인생작. 이 책에 당신을 위한 마음을 전부 담았습니다.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기에. 색감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들판에 이게 지금 뭐 자유롭게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좀 힐링을 주는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작가는 하태환, 쓰는 사람, 사랑을 숨처럼 두는 사람, 반려견 블루와 매일 산책길에 나선다, 모든 순간이 너였다 등 세 권의 책을 썼다.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1장 오늘 하루가 내내 편안하기를. 제목이 많습니다. 잘 웃는 사람, 정해진 결말, 떠나지 말자는 다짐, 나만의 탈출구. 또 2장이 있고요. 당신을 향한 마음의 눈금, 보고 싶어요, 1인분의 행복. 네, 그 다음 3장, 누구보다 찬란할 우리의 동행, 한 모금의 사랑, 잘하고 있어, 보금자리. 좀 중간중간 그림,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기댈 곳이 필요한 당신에게 건네는 나의 연인을, 친구를, 세상을 사랑하는 법. 나는 너랑 노는 게 제일 좋아. 구성은 먼저 1장, 안부를 건네다, 오늘 하루가 내내 편안하기를. 2장, 사랑을 건네다, 당신을 향한 마음의 눈금. 3장, 감사를 건네다, 누구보다 찬란한 우리의 동행. 살면서 긍정의 힘이 커서였는지 큰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작가의 세계관이 많이 와닿지는 않은 기분이었는데 중반 이후로 가면서 개인적으로 큰일이 터졌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아요. 지나가는 순간인 것을, 담담하게 이겨내는 게 최선인 것을.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작가는 힘든 시간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견디고 평화가 찾아왔다가도 다시 불쑥 고개를 내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리 순탄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 쓰는 게 좋아서 업이 되었겠지만 글 때문에 고뇌에 빠지게도 되고 씨름을 하면서도 정이 듬뿍 들어서 글쓰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창 사랑에 빠져서 행복해 보입니다. 사랑 예찬의 표현을 엄청나게 하고 있으며 현재의 아내를 위한 세레나데가 아닐까 합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픈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 든든하기도 합니다. 나도 그런 가족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들 무난하게 사는 듯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훅 들어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가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 없던 힘이 생기기도 하니 혼자 움츠러들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혼자서 씩씩하게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겪으면서 내적 성장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하기도 늘 불행할 수도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쭉 이어지면 당연시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불행이라고 느끼는 것이 쭉 이어지다가 살짝 다른 현실이 나타나면 찰나의 순간을 행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끗 차이인 거고 이 감정들은 늘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의 응원이 힘이 될 겁니다. 고민만 하고 있을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좌절할 필요 없다고,
한 번 사는 인생 내 의지로 나아가야지. 가봐야 다른 방향도 찾을 수 있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질병이 있어서 안 된다고만 외치지 말자고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척척 뭐만 하면 다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것에서 큰 소중함을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나로 인해 위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단단한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 남들이 생각하는 불행을 의연하게 맞닥뜨리는 모습,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잘 들어주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곁에 있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까지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점점 고립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이 세상에서 서로가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인주의가 짙어지고 있지만 정을 더 필요로 하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문을 꼭꼭 닫아두지만 그 틈새로 들어와 내 사람이 된 누군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모두가 한 발 나아가는 과정 안에 있다. 여기에는 녹록지 않은 고난과 평화가 함께 있다. 힘듦이 한 폭도 차지하지 않는 삶이 과연 멋진 삶인가? 행복만이 팽배하고 순탄하기만 한 삶에서의 행복이 진정 이상적인가?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마음속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니체의 말처럼 수없이 휘청이고 굳건하기를 반복하는 삶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고통이 앞서지 않은 행복의 쾌락은 없는 이만 못하다. 이 세계에 발 디디고 겪는 모든 고난은 행복의 밑거름이요. 품고만 있던 찬란한 별과 비로소 마주하기 위한 자잘한 장애물일 뿐이다. 마음껏 재미있게 살자. 눈치 보지 말고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앞장세워 펄펄 나는 듯이 재미있게 사는 것만큼 고통과 행복을 잘 넘나드는 것은 없다. 즐겁게 사는 것만큼 무너지지 않고 이곳을 버텨낼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없다. 산산조각이 나지 않고 보란듯 살아내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탈출구가 필요하다. 특별하다고 말할 것도 없는 끼니를 챙기는 것만큼이나 평범하지만 손금처럼 고유한 일. 이를테면 계절감이 콧잔등을 물씬 찔러오는 가로수 아래를 찬찬히 걸어보는 것. 길에서 맞닥뜨린 꽃가게에 들러 제철인 꽃 몇 송이를 데려온다거나 회갈빛 담벼락을 휘감고 올라 핀 꽃을 카메라에 눌러 담는 것. 비 쏟아지는 날엔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서 옥수 같은 소리를 만끽하다 손을 불쑥 내밀어 차가운 빗물을 기꺼이 품어본다. 무작정 집을 나서 낯익은 음악을 귀에 얹고는 가까운 서점을 향해 걸음을 내디딘다. 마음이 동하는 책을 한 권 고른 다음 단골 덮밥집에 들러 잔뜩 줄인 배를 채운다. 다음에 또 올게요. 천천히 돌아오는 늙으신 사장님의 익숙한 눈인사. 문득 안부가 궁금해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해보다 홀린 듯 걸어본 전화 한 통. 산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오랜 친구의 점잖은 푸념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다. 그래, 또 연락하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잊지 말고, 나는 네 편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통화가 끝난 휴대전화 화면과 주홍빛으로 저무는 석양을 번갈아 내다본다. 집으로 돌아와 콧노래를 크게 흥얼거리며 몸을 깨끗이 씻는다. 어느덧 물결 하나 없이 잔잔해진 마음의 못. 평안과 불안 사이에는 고작 나뭇잎 앞과 뒷면 정도의 간극만이 있어서 가벼운 입김 한 모금으로도 곧 뒤집을 수 있다. 삶에 닥친 고통의 근간을 완전히 잘라내지 못할지라도 당장의 쓰라린 가슴께를 정성스레 문질러주는 일. 꽤 따뜻한 일상, 나만의 탈출구, 손쉬운 청구. 네, 여기까지입니다. 쉬운 게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어렵기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